안타까운 교통사고의 뒷얘기입니다. 지난해요, 강릉에서 발생을 한 교통사고인데 할머니가 그 학원 갔다 오는 손자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났는데 이 12살짜리 손자가 숨졌습니다. 할머니가 몰던 차에. 근데 할머니는 억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일단 재판이 지금 열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는 사고는 지난해 2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대 할머니가 본인의 차량을 운전을 해서 그 논술학원이 끝난 12살짜리 손자를 데리고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차량에서 굉음이 이제 시작되더니 속도가 이제 급발진처럼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못했고 이렇게 600m를 질주를 하다가 600m?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연석을 들이받은 다음에 갑자기 이제 날아올라서 6차선을 그냥 그대로 넘어서 결국에는 수로에 빠져서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봐도 이제 굉장히 좀 아찔한 그런 장면인데요. 네. 결국에 이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12살 손자는 사망을 했고 그리고 운전을 했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예. 이게요, 저희들이 이 사고 장면을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고 이게 왜 사고가 났느냐라는 게 지금 재판 중이라서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뭐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좀 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요, 이런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돼? 커피 난다! 이게 안 돼! 불어라! 손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 급박한 상황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예요.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고인데요. 근데 이 사고에는 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사고가 났던 이 길은 이 할머님이 3년 이상 이렇게 다닌 길이니까 굉장히 할머님한테는 익숙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할머님 같은 경우에 지난 8년 동안 그 흔한 어떤 접촉사고도 전혀 없었던 그런 분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굉장히 왜 이렇게 큰 사고 났을까 이렇게 많이들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급발진의 전형적인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음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속도가 많이 붙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 아니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이다 지금 그렇죠. 저 사고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급발진 관련 사고도 이제 많이 있었고 그렇죠. 재판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된 적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떤 사고 역시도 재판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난항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첫 재판이 시작된 날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호소문을 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지금도 EDR 기록만을 가지고 사고의 책임은 오직 운전자의 과실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제조사에게 지쳤고 지치다 못해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에 있어 급발진 사고는 가정 파괴범이자 연쇄 살인범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 아버지께서 그 사고 장면을 또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그 왜 무슨 기록만 가지고 이렇게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EDR이라고 하던데 그건 또 뭐예요? 사고 전자기록 장치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어제 이제 첫 번째 재판은 이제 원고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원고 측이 이제 지금 현재 할머니가 원고가 돼서 이 지금 자동차 제작의 어떤 급발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거든요. 예. 근거로 4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게 갑작스럽게 굉음이 일어났다. 이거 전형적인 급발진 상황이다. 또 액체 누수 현상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긴급제동 착지, 브레이크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경찰에서는 사실은 이제 할머니 잘못으로 손자가 죽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찰 수사는. 근데
사고 기록 장치도 경찰이 그렇게 근거로 삼고 있는 사고 기록 장치도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제 원고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술적으로 감정을 일단 하겠다라고 했고 하지만 제조사 측에서는 이거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 과실이다라는 이제 반론을 하고 있고요. 그에 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1차 사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주로 다투겠다. 이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 양쪽 주장을 가지고. 그렇죠. 저희들이 뭐 재판 과정이 뭐 누구 말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제 재판 열렸을 때요. 유족들이 끌고 나온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수레예요. 수레. 이 수레에는 탄원서가 무려 17,500여 부가 실려 있었습니다. 17,000부 정도 했는데 이제 이게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사고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사고고 마지막 순간에 차가 공중 부양하지 않습니까? 네. 급발진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한다. 이런 거를 소비자가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된다 하는 도연회법을 입법 청원하면서 6일 만에 그 5만 명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셨고 또 맘카페라든지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사연에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그 차 운전자가 이게 급발진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일반 운전자가 그게 급발진인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기술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차를 만든 회사가 이 상황엔 이런 점 때문에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자. 이 지금 법을 바꾸자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탄원에 동의를 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다. 그러한 의미가 담긴 탄원서가 굉장히 많이 모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할머니가 본인이 손자를 잃은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마음이 천갈래만갈래 찢어질 일인데 지금 손자에 대한 치사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고 네. KBS 보도에 따르면 이 할머니하고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모자지간이잖아요. 근데 서로 지금 얼굴 보면 눈물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5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보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 안부만 묻고 있다고 하고 올해 설에 아이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 집에 찾았다가 도망치듯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 거고 예.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하면서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가 없다. 재판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요. 이 할머니가 손자를 계속 찾았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도 그 손자 어떻게 됐냐고. 손자의 죽음을 알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도연이가 아마 사고 당일날 그 응급대가 와가지고 구조대가 와서 어머니 구해주시고 어머니가 계속 도연아 소리치면서 이제 도연이부터 살려달라고 그 아이부터 구해달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날 사고 때 도연이가 심정지된 상태에서 구조가 됐어. 도연이가 그날 하늘 날아가. 나도 많이 힘들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 엄마는 우리가 같이 어떻게 사냐. 자, 지금 이제 그 운전자 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야 되는 그게 또 현실입니다. 자, 이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요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2015년도 이후에 이제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례가 총 316건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만큼 급발진이라는 것을 원인을 규명해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는데요. 특히나 법정에서 이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 측,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머니 측에 있습니다. 기계 결함, 그러니까 차체 내에 결함이 있어서 급발진했다는 것을 사실상 원고 측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급발진이라는 것을 참 밝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요. 또 제조사 측에서도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또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일수록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 절대 없게 재판부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필요한 감정, 필요한 기술적인 전문가들의 조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